매주 금요일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점검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전남 강진의 고등학생 사망 사건, 네네. 신원 확인이 됐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선정적 보도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다면서요? 예. 일단은 저희는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시신이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19일부터 시신의 신원이 확인된 26일까지 8일간의 7개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 보도를 살펴보니까요. 예. 보도량을 보면 MBN이 11건을 보도했습니다. 8일 동안 11건? 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한 건 이상 이 사안을 보도한 것인데요. 예. 이 보도가 이제 수색 상황만 전한다면 사실 할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매일매일 이 사건을 미스터리, 미궁이라고 지칭하면서 의문을 나열하는 비슷비슷한 형태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도량이 가장 적었던 곳은 KBS의 3.5건이었거든요. 0.5건은 단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KBS에 비해서 MBN이 3배에 달하는 보도량이었죠. 그러네요. 그 외에 방송사들은 TV조선이 8건을 했고 MBC가 5건을 했고 나머지 방송사들도 다 이 사이예요. 그러니까 MBN처럼 매일 8일간 관련 보도를 내놓은 곳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MBN은 보도량만 많은 것이 아니고 제목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목이 나왔어요? 대다수 방송사가 사실 24일 시신 발견 이후에 시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요. 예. 제목에서까지 시신의 상태를 부각하는 그런 제목은 뽑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MBN은 24일 관련 보도 제목이 얼굴 부패 심해. 딱 요 6글자였습니다. 아하. 이렇게 제목으로까지 시신의 상태를 부각하는 그런 보도는 사실 지나치게 선정성, 그러니까 기사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제목 뽑기였고요. 원래 그 시신 상태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건 안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충격 혐오감을 조장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SBS는 방송 보도 제목 자체는 건조하게 사실관계를 전했는데요. 방송 보도와는 다르게 이것을 온라인으로 송고할 때는 그 보도의 제목이 길어지면서 시신의 상태나 핏자국 등의 표현을 자세하게 추가하는 이런 보도 행태를 했습니다. 혹시 요 대목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방송한 게 있으면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KBS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어요. 제목이나 보도 내용에서 아주 건조하게 사실만을 전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나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네, KBS는요, 제목이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야산서 발견 6월 24일 보도입니다. 추정 시신 야산서 발견. 네, 딱 맞네요. 딱 맞는 말이죠. 내용에서도 시신은 나뭇가지 등으로 덮여 있었고 옷이 벗겨진 채로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가족들은 시신이 A 양인지 여부를 확정해 주지 못했습니다라고 비교적 건조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게 가장 건조한 표현이었어요. 그렇군요. 다음 날에도 신원 확인 늦어져 공범 가능성 수사라는 보도에서 시신 상태를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서 DNA 시료가 불안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들은 이 시신 상태를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다음 날에는 더 심하게 뭐 머리카락 뭐 다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보도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TV조선이었는데요. TV조선에 포커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너가 그러니까 성우가 나레이션을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근데 이 보도 제목이 이날은 강진 실종 여고생 사건 의문투성이 6월 25일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에서 좀 이해할 수 없게 피해자와 유력 용의자에 대한 지인의 평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 네. 보도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예뻤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리고 피해자 부모에 대해서는 순진하다, 착하다, 법 없이 살 사람들이다라는 긍정적인 평판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긍정적인 평판이라 하더라도 사실 불필요한 정보거든요. 글쎄요. 그리고 게다가 이 보도가 이제 성우가 나레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레이션 할 때 굉장히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배경음악을 깔아서 드라마처럼 그렇게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력 용의자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의 또 평판을 담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 용의자가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항상 방글방글 웃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아하. 이것 또한 희생자 가족에게는 상처를 줄 뿐이고 보도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요. 둘 다 한마디로 이 비극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연출한 그런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만난 그 이웃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도 성우 나레이션으로 극적 효과로 만들어낸 그런 식이다.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그냥 했더라고요. 게다가 이 보도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된 야산이 경사가 70에서 80도에 달할 만큼 험준하다라는 점을 전하면서 취재진이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 정도라고 하고 기자가 그 산을 따라 올라가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자가 굉장히 힘들어서 민망한 웃음을 지으면서 쉬었다 가자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TV조선은 선배 좀 쉬었다 가시죠. 헉헉이라는 자막을 넣습니다. 네. 이게 범죄 보도라기보다는 범죄 스토리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품위유지 조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위반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또 저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과하게 생각하냐 하실 텐데요.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은 온 국민이 고교생의 무사기한을 기원하다가 8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정밀 부검 결과조차도 나오지 않은 굉장히 정말 슬픈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포커스 보도는 범죄 보도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너무 타인의 그 비극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범죄 보도의 가이드라인, 그 법적인 규정이나 여러 차례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냥 짧게만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근데 방송심의 규정을 보면요. 거의 모든 내용이요.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해서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범인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원 정보를 전혀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밝히면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상세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주변 지인의 평판까지 했다는 그렇죠. 거는 해도 너무한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범죄 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KBS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도 범죄 사건 피해자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관계된 보도는 자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보도에서는 대부분이 너무 선정적으로 전했고 단정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추정을 반복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십거리로 소모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 저는 이것이 사망자나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금도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터넷상의 네티즌들도 무슨 탐정놀이 하듯이 서로 추정하고 막 억지로 논리를 펴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관심이 높다고 해서 언론도 따라서 마구 보도량을 늘리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이거 참 문제네요. 제가 사실 인터넷 언론까지는 모니터를 못했는데요. 한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번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몸무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여성이고 의자는 지금 남성이잖아요. 근데 둘의 몸무게가 비슷하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산으로 시신을 끌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다가 아니고 정확한 수치, 몸무게를 몇 킬로를 다 알려준 거예요. 보도에서.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이를 가지고 이 고교생 피해자를 조롱하는 식의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을 보고 이제 저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쓰는 그 네티즌도 사실 문제지만은 그런 몸무게를 그렇게 공개해 버리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고요. 그렇게 고교생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고교생의 몸무게 이렇게 공개하면 그런 댓글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사실은 알고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 보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심지어는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에 그 일부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예를 들면 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 실종 학생이 친구에게 신고해주라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크크크를 여러 번 사용했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수사팀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오보네요. 네. 탐정놀이 그만해야 됩니다. 네. 차분히 기다려야죠. 이럴 때일수록. 네. 자, 그다음 이제 이 북미 회담 이후에 그 민원련에서 재미있는 수치를 내놓으셔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조선중앙TV 화면 인용을 우리 방송들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하면 우리도 저작권료를 냅니까? 네, 내더라고요. 그거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네. 저작권료를 어떻게 내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어느 방송사가 조선중앙TV 화면 인용을 제일 많이 했는지 그걸 통계를 내셨던데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종편의 북한 이슈 방송 비중을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네. 조선중앙TV 방송 화면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6일간 TV조선은 전체 66분으로 전체 방송 중에 6.2%가 조선중앙TV 화면이었고요. 채널 A는 82분이었습니다. 채널 A는 전체 방송의 6.1%가 조선중앙TV의 방송이었어요. 다른 방송사들은요. 1.7% 그리고 그러니까 MBN 1.7%, JTBC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 A가 조선중앙TV 인용한 양이 굉장히 많은 다른 거죠. 방송사의 두세 배.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료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거 미디어오늘 보도에서 봤는데요.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등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북 제재로 민간 부분의 대북 송금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공탁한 금액이 올해 5월 현재 11억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네. 그게 아니요, 아니죠. 올해는 아니에요. 남북관계 경색된 한 10년 사이에 쌓인 게.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한마디로 연 1억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매년 조선중앙TV에 지급하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하고요. KBS, MBC, SBS, 지상파 3사와 YTN은 2006년에서 2007년부터 그리고 TV조선 채널의 그러니까 종편들과 연합뉴스TV는 개국 이후에 이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따로 계약을 했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송금이 안 되니까 공탁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조선중앙TV 화면 인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사실은 무조건 많다는 게 문제는 아닌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사실은 대북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북을 놀리는 데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북이 이렇게 우리 협박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거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 등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들이 저렇게 우스꽝스럽다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데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조선중앙TV 그 뉴스 진행하는 걸 저희들이 봐도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자주 보여준다는 얘기는 목적이 좀 딴 데 있다. 보여주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죠. 논리는 조소하는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